최근 들어서 굉장히 특히 올해 들어서 굉장히 도발의 수위나 빈도, 규모 이런 것들이 과거에 그 정말 뭐랄까요? 견줄 만한 예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증가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당국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라기보다는 가고 있었던 길을 더 속도를 내서 가고 있다라는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어쨌든 핵능력 고도화, 미사일 능력 고도화라고 하는 추구하는 지향점이 반드시 있고 그 지향점을 가는 데에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면 좀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 건데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그 전으로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코비드 19 그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공급망의 소위 교란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또 그 전후로 시계를 돌려보면 어쨌든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시작됐었고 이런 구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위 세력 재편 이 진행되고 있는 구조 속에서 북한 당국은 본인들이 그 추구하던 지향점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것과도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로서 가장 아쉬운 거는 이제 하노이가 소위 말하는 노딜로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을 상대로 북한이 어떤 협상 내지는 또 자국이 원하는 그 지향점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의 교섭과 협상을 큰 그 기제, 메커니즘으로 삼았던 국면이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그것이 노딜로 끝났고 그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중 소위 전략 경쟁의 심화,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세력 재편이 더 가속화하는 부분,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또 더 세력 재편이 가속화하는 이런 국면 속에서는 북한은 이 판을 읽고 이 판에서 본인들의 유리한 고지를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중국과 러시아의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이 커진 것은 부인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미국과 북한이 당장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만한 어떤 요인도 쉽게 찾아지지가 않고 심지어 이제 우리 한국도 정권이 이미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많은 그 국민들께서도 이런 지금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의 굉장히 대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했던 그런 어떤 방향성에 대한 회의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미 팽배해져 있는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중국과 러시아의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이 과거 비교하건대 뭐 하노이 때보다는 훨씬 높아진 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사실 제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효과를 발휘를 하려면 당연히 모두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북한같이 기이한 기형적인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어쨌든 제재를 한다고 할 때에는 북한이 이미 적대시 여기는 국가들의 제재가 의미가 없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사실 북한이 실질적으로 경제 측면에서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이 제재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쇄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뭐 이거는 제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가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러면 그 외에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럼 규탄을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이 비판을 표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어떤 그런 정말 효과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특히 중국이 여태까지 뒤를 봐준다고 할까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당연히 크지요. 러시아 나라 같은 자원 부국이자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정말 대륙 사이즈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를 그런 국가와 나름대로 북한이 연대를 결속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또 이 틈을 빠져나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뭐 수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좀 훈련의 수위랄까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해 왔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어찌 됐든 국면이 큰 흐름에서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대화 중요하지만 어떤 그 억지 능력이 우리 스스로 이것을 좀 증명해 보이지 못하면 이거는 우리 국내 사회의 어떤 그 연대나 신뢰가 또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북한이 도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연합 훈련들이라고 했던 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소위 한편으로는 안타깝게도 소위 말하는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안보 딜레마적인 상황. 우리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또 다른 또 소위 말하는 우리 입장에서 또 북한의 도발의 수위를 높이게 하는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 고민스럽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자위적인 차원에서의 능력을 스스로 좀 검증해 보고 또 특히 군대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없이 어떤 이게 시뮬레이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맥락에서 지금 중국에게 다시 레버리지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우리 정부의 큰 정말 중차대한 과제이지 않겠나. 러시아도 레버리지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은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이상은 그 러시아를 활용한 어떤 그 협상의 기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중국 쪽을 그래도 활용하는 것이 더 찬스가 높다고 봤을 때 물론 미국과 중국의 지금 건곤일척이 뭐랄까요? 그 정말 커다란 그 서로 경쟁, 기술 패권을 둔 경쟁, 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놓고 하는 경쟁, 이런 중차대한 그런 국면에 그 두 대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핵 문제만큼은 모두의 이거는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중차대한 문제이자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미국과 중국 모두를 다 좀 설득해 가면서 중국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네.